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건축 시공학 있죠. 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직 공무원의 건축 시공학 강의 지금 사실 아주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좀 바뀌고 할 때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시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새로 개정된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건설기준 통합 코드를 반영한 이러한 강좌를 새로 이제 이번에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건설기준 그 코드가 통합되면서 뭐 일도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종전의 기준과 약간 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의는 이제 KCS 건설기준 통합 코드 또는 KDS 건설기준 통합 코드의 일부 내용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기출 문제까지 다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 시공학이죠. 건축 시공학은 건축직 공무원 공사공단의 아주 중요한 전공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7급 과목의 전공 과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을 공부한 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이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 시공학이 사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기준이 돼서 학습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건설기준 통합 코드를 통해 다양한 건설기준 간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합하여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교재도 이제 이걸 반영해 새로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자가 조금 더 최신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기준이 바뀐 거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추세 반영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강의를 하는 시공학은요, 개정된 건설기준 통합 코드를 반영했고요. 개정 코드에 맞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 KCS 또는 KDS라고 해서 건설기준과 설계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테마별로 이제 학습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테마 특강이지만 종전의 테마 특강 건축 시공학보다는 좀 양이 좀 약간 많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 기준을 정리하면서 기본소가 사실은 그 개정이 안 된 교재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테마 특강 때 기본소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풍부한 양을 함께 아울러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종전의 우리 종전의 테마 특강 건축 시공학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양이 좀 많지 않느냐. 그리고 기출문제 모두 반영했고요. 기출문제 중 개정될 부분은 다 수정해요. 제가 다시 제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참고자료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건설기준 통합코드 설계기준과 건설기준 통합코드 건설 시공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참고로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이 기출문제 유형은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제위원회 인력풀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 출제자들도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고 또 이 기준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 문제 못 써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기별로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제가 건축 시공학 강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총론에서 3-4문제 정도. 사실 이 공무원 시험에 총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다른 시험과는 달리. 그다음에 가설 및 건설 안전,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건설 안전 중 가설 공사에 관련되는 문제가 꼭 한 번씩 나와요, 보통. 그다음에 토지 시험이나 홍마이 공법, 그다음에 말뚝, 그다음에 거푸집 철골 콘크리트가 3-4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죠. 철골 문제는 철코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철코부터 되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시공 관련되는 거. 왜? 사실은 3문제, 4문제죠. 근데 공부할 내용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찝어서 교재는 다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골 2-3문제, 조적, 그 다음에 마감, 4문제, 5문제. 왜? 요 파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실 미장이나 타일 같은 게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는데 유리나 커트로 공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목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목공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조적공사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이 건축 구조학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우리 KBC 2016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KCS에도 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건축직 공부를 하셨던 구조 공부를 하셨던 분은 유사한 부분이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우리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KCS가 우리 KBC 여러분 공부했던 구조학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사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 원칙이나 계산 견적 등이 나오고 뭐 기사 시험처럼 아주 구체적인 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공단은 총론 파트, 그 다음에 철권 파트 공부하기 좀 힘들지만 철골, 그 다음에 마감 이쪽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지만 공부를 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철권 파트가 세뇌 문제지만 공부는 가장 어렵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키워드 및 출제 횟수 같은 경우인데요. 기출 키워드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건축 시공학을 우리 공사공단이나 공무원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야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하죠. 다른 우리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총론 부분이 나와요. 특히 EBMS 같은 경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요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정계산 중을 보면은요, 공정계산. 여러분이 이제 풀지 않았던 이런 방법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요것도 정말 여러분들 다른 가운데서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쉽게 제가,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사 시방 작성 내용 이런 것들, 뭐 재정이라든가 아주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나왔다 맞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설공사, 그 다음에 뭐 측량, 뭐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좀 나오기도 했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인력 출제위원들의 어떤 인력풀에 따라 관심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공사, 이 토공사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쭉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별로 공부하시면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사, 뭐 철콘공사 이렇게 들어가죠. 이 철콘크리트 공사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왜? 매년 다른 게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중에 자주 나오는 특수 콘크리트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딱 집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 철공사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철공사가 아마 여러분들 뭐 기사시험이나 뭐 자격시험과는 달리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 출제 포인트에 따라 제가 교재를 잘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부분까지 아울러 참고하여 볼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적공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 있고요. 구조 공부할 때. 하지만 이 구조 공부할 때 공부했던 그 내용과 시공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유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감공사, 목공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KBC 공부했던 거 있죠. 구조학. 이쪽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최근에. 그 다음에 방수공법. 이거 어렵습니다. 방수공법은요. 사실은 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뭐 치수 같은 거 가지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너무 자세한 걸 다 공부하기보다는 뭐 시험에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기본 개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방수 하나만 해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발췌했고요. 뭐 미장, 타일 이런 건 뭐 가장 기본이죠. 기본이고 뭐 단열, 그 다음에 유리 커튼을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면 현대 건축을 보면 굉장히 전면을 아주 시원하게 커튼을 많이 뽑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튼에 대한 어떤 유형 분류 출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적산, 그 다음에 견적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본 강좌, 오리엔테이션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강좌 끝나시고 현재 이 총론 파트부터는 제가 요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 내용과 함께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이론이 나오죠. 테마별로 나오는 거 딱 보시면 기출용, 그쵸? 로봇 표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금력의 특징에 대한 이런 기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요번 이 테마에선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포커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본 강좌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